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조갑제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그리고 매각 신청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면 신일철주금 그리고 후지코시가 가지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어떤 주식, 이 주식을 처분하는 것부터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이 착수되는 순간 일본은 보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본의 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는 중국의 경제 보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소를 치는 수준의 경제 보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앞당겨진 것은, 저는 결정적인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위원회 자리에 나와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이 보복할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정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참 속으로 웃었는데요.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쥐뿔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딱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일본의 경제 보복이 왜 심각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지금 어떤 조치에 착수했는지를 한번 보면, 자, 산케이 신문의 보도입니다. 자,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 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서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는 화이트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 업체로부터 이런 소재나 부품 등을 수입할 때마다 건별로 일일이 일본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절차입니까? 자,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을 우호국으로 지정해서 백색 국가로 지정해 왔고, 그리고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서 27개국이 지정이 되어 왔었는데 이 대상에서 제외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세계 품목이 뭐냐면 전부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TV 제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품 소재입니다. 자, 첫 번째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 다음 포토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이 세 개의 품목인데요. 네, 첫 번째 포토리지스트, 이것은 빛에 노출되면 화학적 성질이 어떤 변하는 물질인데,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웨이퍼 위에 이 회로를 인쇄하는 포토 공정에 쓰여지는 감광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칭가스, 네, 고순도 불화수소인데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이 역시나 웨이퍼 이 세정 작업에 사용이 되는 물질입니다. 이 두 물질은 거의 90% 이상, 거의 99% 일본의 전량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수입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말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정말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역시 뭐 폴리이미드라는 필름인데 불소 처리를 통해서 그 필름 자체의 어떤 물성을 강화하는 재료입니다. 역시 TV, 스마트폰, 반도체 모두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지금 보복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지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직후인 11월에도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으로 수출 예정이었던 불화수소 물량을 승인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틀 만에 다시 허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일본으로부터 이 핵심 소재들을 수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업체도 뭐 제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순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고순도 불화수소는 거의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케이 신문은 이것에 대해서 이번 조치는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 즉 보복 조치다라고 하면서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악영향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산업 자체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사실상 두려워해 왔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중국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국이라는 시장을 잃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만 이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전반에 정말 급소를 찌르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키운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죠. 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18년 10월 30일에 대법원이 신일 철주금에 대해서 강제징용 근로자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를 해 올 때마다 이것은 그냥 대법원의 결정일 뿐이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무대응으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것이죠. 첫 번째, 한국은 정말 이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것도 정말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바꾸는 나라구나라는 이러한 시각이죠. 자, 일본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모든 배상은 1965년 한일 기본 협정에 따라서 전부 이루어졌다. 포괄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국내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그것은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지 이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과거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작년 대법원은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글쎄요, 국제법을 연구하는 법 전문가들은 정말 억지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65년에 어떤 협정 그리고 그때 취해졌던 일괄 보상 협정은 국제법상으로도 어떤 그 실정성 그리고 합법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을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뒤집는다.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3억 달러, 총 6억 달러를 한국에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왜냐하면 이미 1957년에 해방 이후에 그냥 한국의 자산을 다 두고 갔죠. 그래서 한국에 남겨진 일본의 적산, 즉 재산 가치가 약 22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미 일본인들의 그것도 개인들의 재산 22억 달러를 이미 포기했는데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인 6억 달러를 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사실은 반발이 심했지만 어쨌든 대승적 차원에서 한일협정 체결이 이루어졌고 그 자금이 이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초석이 되었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포괄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간에 이루어진 조약을 이 국내 대법원의 판결로서 뒤집는다? 이런 선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판결 이후에 일본은 이 문제를 계속 국제적인 문제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계속 어떤 외교적인 채널을 가동시키자 계속 제안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정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반일 감정에 사로잡힌 여러 가지 무책임한 발언과 여러 가지 초계기 갈등이라든가 오히려 일본과의 갈등을 더
확산시키는 이런 논란만 계속 불거져 와서 정말 문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 한국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신청이 이루어졌고, 올해 5월 1일에는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복 조치는 이미 예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 외교 참사가 어떻게 실질적인 이러한 경제적 피해로 현실화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